안녕하세요 여러분, 나합격 웃쌤의 환경공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합격 수질환경기사 5과목인 수질환경관계법규의 공략 가이드를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수질환경관계법규는 4과목과 비슷하게 범위가 워낙 넓어서 외울 것이 많지만 또 4과목과는 다른 점으로는 특정 단어들을 외운다기보다 전체적인 줄을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말로만 들었을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물환경보존법의 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정의에 대한 부분이 쫙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대충 외우면 안 되고 정확하게 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각각을 정독하는데 정독을 3회에서 5회 정도 정독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3회에서 5회 정도는 정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읽으면서 문제에 적용할 때마다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답이 3번으로 나와 있는데, 자, 3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이라 함은, 자, 폐수 배출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위탁하여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자, 지금 보게 되면 뭔가 맞을 것 같이 생겼습니다. 법규를 풀다 보면. 하지만 정확하게 요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법규에서는 정확하게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1과목에서부터 4과목까지는 특정한 단어나 단위가 있을 때는 그것을 답으로 체크했을 때 맞을 확률이 높지만 법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다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를 보면 오염 총량 관리 기본 계획의 수립이란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것을 외우느냐 하면 지금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이 위에 부분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밑에 적혀 있는 번호들, 각 해당되는 번호들을 외우는 것입니다. 번호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꼼꼼하게 읽고 눈에 익혀주는 게 중요해요. 자, 법규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외우기는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눈에 많이 익혀주다 보면 문제에서 이제 답이 보이게 돼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지사가 오염 총량 관리 기본 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그럼 보게 되면 첫 번째 해당 지역 개발 계획 내용. 자, 첫 번째 나와 있죠. 그 맞는 보기가 되고, 두 번째 관할 지역의 오염원 현황. 자,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 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 계획입니다. 따라서 2번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찾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도 쭉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제가 체크하지 않은 부분도 정독을 하면서 이런 게 있구나 계속 확인하면서 넘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계속 넘어가서, 자, 벌칙 부분. 자, 학생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워하는데 이 벌칙에 대한 종류는 워낙 많습니다. 따라서 법칙은 약간 도덕성을 보면 돼요. 도덕성을 보면 되는데, 보기를 보았을 때 너무 나쁘다 하면은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줘야겠다. 이렇게 감으로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정말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징역에 이 정도 벌금이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판단을 내려서 징역과 벌금을 한번 줘보자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보다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소린지 모르겠을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를 풀어보면 이게 이상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꼭 풀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정도 벌금이면 되겠구나 라고 체크를 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인 초과 부가금 산정 기준입니다. 자, 이 부분은 킬로그램당 부가 금액과 수질오염 물질을 전부 다 외워주시는 게 중요한데, 특히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가장 낮은 물질 그리고 가장 높은 물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대해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표는 전체 다 외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순서와 부가 금액도 모두 외워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 자, 그 다음 이 부분도 쭉쭉쭉 정독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질 오염 경보 중에 상수원 구간에서의 조류 경보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어떤 식으로 외워주면 되냐면, 자, 관심은 여기 세포 부분에 따라서 숫자,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암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암기, 그 다음에
숫자 암기, 여기도 숫자 암기. 그리고 관심, 경계, 조류대 발생, 해체 순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내려가면, 자, 이 부분도 많이 출제가 됐었죠. 사업장별 규모 및 환경기술인의 배치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통째로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은 통째로 외우긴 하는데, 이때 어떤 걸 체크해 주면 되냐면, 일종에서는 얼만큼의 양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어떤 환경기술인을 배치해야 되는지 점점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배출량이 많을수록 위험할 수도 있고 처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높은 사람을 배치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점점 보면 기사, 산업기사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밑에는 산업기사나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 분야 환경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점점 낮아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포함된 1 10m 제곱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런 부분 특정 단위가 적혀있을 때는 보다 꼼꼼하게 외워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특정 수질 오염 물질도 종류에 따라서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때는 여기 색이 표시되어 있는데 색이 있다고 특별한 게 아니라 색이 잘못 입혀진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색은 그냥 배경이 흰색인 것입니다. 배경이 흰색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암기하실 때는 노래로 만들거나 스토리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4과목과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암기법을 이용해서 이것을 암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만의 암기법을 사용해서 댓글에 남겨주시면 추천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암기법으로 인해서 다른 학생분들이 쉽게 합격할 수 있으니까 좋게 베푼다고 생각하시고 암기법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낚시 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자, 지금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되냐면 이 부분에 대해 출제가 좀 됩니다. 1명 이상 4대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신경 써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1개의 낚싯대에 5개 이상의 낚싯바늘과 떡밥을 뭉쳐서 미끼로 던지면 안되고, 자, 그 다음에 기타 당연히 요즘 배터리 사용하면 안되고 쓰레기 버리거나 하면 안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낚시하시는 분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참고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서 점 오염원 관리 중에 항목별 배출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때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비율을 잘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3, 6, 8에 대한 비율. 이 비율은 어디서 나왔냐면 상하수도에서 한번 나왔는데 그 앞에 강의에서 있기 때문에 언급은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럼 보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가 하나 10 정도 올라간다. 플러스 10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특례 지역은 청정 지역과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몇 증가하냐면 여기서 일로 갈 때 10만큼 증가하고 그 다음에 20 증가, 그 다음에 40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특례 지역은 앞과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 단위를 얼만큼 증가하느냐의 단위를 꼭 체크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외워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뒤쪽을 보게 되면 앞쪽을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앞쪽을 보게 되면 지금 시운전 기간 기준이 있는데, 자, 생물학적 처리 방법과 물리적 처리 방법이 살짝 다른데, 자, 생물학적 처리 방법은 가동 시작일로부터 50일입니다. 50일. 자, 이렇게 숫자가 있을 땐 다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50일. 하지만 11월 1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는 가동 시작일로부터 70일로 합니다. 왜냐하면 생물화학적 처리에서는 생물은 겨울에 움직임이 둔해지기 때문에 가동 시작일을 좀 더 늘려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물이 적응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겨울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일 때는 30일이다. 그래서 3, 5, 7 비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3, 5, 7 비율도 뭔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비율이죠. 5, 7, 3, 5, 7, 2 이런 거 많이 봤었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자, 이 부분도 표를 통째로 외워주셔야 되고,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
검출되어서 안 되는 부분 PCB, 유기인, 수은, 시아는 검출되면 안 되고 검출 한계까지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 검출 한계는 모두 외우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감으로 익혀주셔야 되는데, 자, 이제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봐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우측에 있는 수질 및 수생태, 생태별 생물학적 특성도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밑으로 계속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생활환경 기준인 하천 부분. 자, 이 부분은 외우려면 이제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3회에서 5회 정도 정독을 한 후에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 나왔던 것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밑으로 살짝 내려보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 것은 COD 기준입니다. 따라서 COD 기준이 문제에 나왔다 하면 무조건 오답이 됩니다. 이건 큰 팁이에요. 자, COD가 나왔다 하면 무조건 답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만 답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서 넘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고 부분, 이 조그만 글씨 언제 다 외우지? 이건 외운다기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회에서 5회 정도 정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독을 하신 후에 문제에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법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법규는 이제 공부는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냐면 필기시험 보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봤다시피 내용도 너무 길고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 동안 외워서 그 기억을 가져다가 시험을 본 후에 바로 지워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동으로 지워질 거예요. 하지만 불안하신 분들은 일주일 전에 하는 게 아니라 2주에서 3주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2주에서 3주 정도 전에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주일 전을 꼭 추천드릴게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 전 혹은 3일 전부터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일찍만 시작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제일 추천하는 부분은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전에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법규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자, 여기 적어드릴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센터에 접속하신 후에 로그인은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물환경보존법을 검색하신 후에 찾아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거 찾는 부분은 제가 다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들은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무조건 1주에서 2주 전에 시작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기출문제를 푼 후에 그 다음에 시작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듣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